하루 동안 쏟아지는 소식 중 중요한 내용만 선별해 방송하는 나라의 TV, 어려운 환경에 처한 나라의 TV 운영을 위해 구독료 후원자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리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박 대통령 관련 3가지 단신 소식이 있습니다. 20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이 퇴원 후 거주할 것으로 알려진 대구 달성군 육가읍 사저 입구에 대형 태극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가로 세로 약 10m, 6m 70cm 크기의 대형 태극기는 이날 오전 한 보수단체 관계자 10여 명이 사저 입구 비탈면에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대구 달성군 육가읍 박근혜 대통령의 사저에 지지자들과 친박 등 보수계 인사들의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 후 곧바로 이어지는 지방선거와 박 대통령의 입주가 서로 맞물릴 것으로 예상돼 이곳은 정치적 열기로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또 대통령 경호처가 박근혜 대통령 사저 인근 경호동에 근로자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 20일 홈페이지 인재 채용 사이트에 2022년도 상반기 무기계약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공고를 올리면서 박 대통령의 달성군 육가읍 쌍계리 사저 인근 경호시설에서 일반 청소와 조리를 담당할 근로자 약간 명을 뽑는다고 밝혔습니다. 근로 형태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이며 근무 상한 연령은 만 60세라고 하니 혹시 관심 있는 구독자님들은 대통령 경호처에 구인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법원이 김정숙 옷값을 공개할 것을 판결해도 청와대는 여러 가지 이유를 둘러대며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결국 감사로 김정숙 옷값이 공개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감사원은 21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실질감사를 진행합니다. 공교롭게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일과 시기가 겹칩니다. 감사원은 지난 17일 이 같은 계획을 밝히며 감사원은 그동안 주요 기관에 대해 정기감사를 실시해왔고 이번 청와대 감사도 연간 감사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정기감사라고 말했습니다. 현 문재인 좌파 정권 임기 중 청와대에 대한 마지막 감사가 될 것으로 보이는 이번 감사는 지난 10일 법원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 비서실의 특수활동비 지출 내용과 김정숙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1심 판결을 내리면서 관심이 집중된 상황입니다. 청와대 감사를 담당하는 감사원 행정안전일과는 이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대통령 소속 6개 위원회에 대해서도 업무 추진비와 정책연구 용역비 집행 실태를 실질 감사하는 중입니다. 이들 대통령 소속 6개 위원회의 업무 추진비가 과다 집행되거나 정책연구 용역의 연말 계약과 수익 계약 비중이 높다는 문제가 국회에서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한편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8년 6월과 2020년 9월에도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지난 4일 국민의힘 정강 정책방송연설에서 2020년 청와대 정기감사 과정에서 노영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재형 전 원장은 다음 달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종로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전략 공천을 받았습니다. 지난 20일 이재명이가 안양 유세에서 경제가 망하는 걸 보려면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걸 보려면 누굴 선택합니까? 라고 묻자 유세 참석자들은 다 함께 이재명을 외쳐 당황한 이재명은 잠시 말문을 잇지 못한 촌극이 발생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가실게요. 경제가 망하는 걸 보려면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걸 보려면 누구를 선택합니까? 이재명 아니고요. 지난 21일 이재명이와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녹취록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재명이는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라는 내용 등이 담긴 김만배 녹취록을 거론하면서 검사의 양심으로 누구를 의심해야 하나라고 물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당연히 우리 후보님을 의심하지 시장이 전부 했으니까라고 받아쳤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가실게요. 그럴 때 검사의 양심으로 누구를 의심해야 됩니까? 당연히 우리 후보님을 의심하죠. 시장이 그게 전부 했으니까.
더불어 골마터진당 선거대책위원회 전략기획본부장인 강훈식 의원이 22일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의 이재명 게이트 언급 녹취록이 지난 21일 대통령 후보 TV 토론에서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때문에 일이 잘 안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 입구를 지킨다는 의미의 게이트라는 국민을 아주 계절로 보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는데요. 강훈식 야 이 양반아, 그럼 워터게이트는 병뚜껑 아니면 수영장 문지기냐? 진짜 민주당식 말장난, 지긋지긋합니다. 해당 소식에 네티즌 무려 만여 명 이상이 화나요를 클릭하며 조롱하는 내용의 댓글들을 마구 쏟아냈습니다. 이재명은 지난 21일 TV 토론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기축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의 차이를 아는가라고 묻자 당연히 안다. 우리도 기축통화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정도로 경제가 튼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재명의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요?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에서 운영하는 팩트체크에 따르면 한국이 현실적으로 기축통화국 지위를 갖지 못하고 있음은 통계에서도 드러났다라며 한국은행이 발표한 전 세계 외환상품 시장의 통화별 거래 비중 추이를 보면 2019년 4월 기준 원화의 거래 비중은 2.0%에 불과해 이는 미 달러화 88.3%나 유로화 32.3% 등에 비해 턱없이 미미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검증 결과 전경련의 보도자료와 한국은행의 통계자료,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한 결과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이재명의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참고로 기축통화 비클커런시란 외환시장에서 삼각거래를 할 때 매개로 이용되는 통화, 즉 통화 사이의 교환수단이 되는 통화를 말하는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국제거래에서 한국 원화로 거래가 가능한 통화수단을 의미합니다.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이재명이가 한국이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한 데 대해 대선을 2주 앞두고 후보가 찰 수 있는 똥볼의 드라마 중 최고치라고 직격했습니다. 윤희숙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대선 후보가 경제에 어디까지 무식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 금쪽 같은 순간이라면서 이같이 적었습니다. 윤희숙 전 의원은 이재명이가 우리 국가 채무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고 돈을 더 펑펑 쓰자고 주장할 때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기축통화국이 아닌지라 처지가 다르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그는 마이동풍 드는 척을 안 했다. 이제 보니 기축통화가 뭔지 몰랐던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똑똑한 고등학생도 아는 경제상식도 모르고 대선 후보라는 이가 이제껏 국가재정을 망치자 주장해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희숙 전 의원은 중국이 전 세계의 벨트앤로드, 즉 1대1로 천문학적인 돈을 뿌리고 영향력을 휘두르며 애를 써도 맘대로 못하는 게 바로 기축통화 편입이라며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오래 쌓은 통화의 신뢰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축통화가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 한마디로 석유 사올 때 원화로 결제 가능하냐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희숙 전 의원은 이재명 캠프가 얼마나 당황했을지 전경련의 SDR 특별인출권 포함 가능성 보고서를 핑계를 들고 있다. 정작 전경련은 둘은 완전 다른 건데요? 라는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